BK 뉴스 브리핑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권 몰락 일보 직전 그리고 대유행 대응이 엉망이라는 압박을 일망타진할 전략으로 일본은 다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한국의 G7 참여 공개적 반대는 물론이며 아울러 WTO 제소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이제 다시 미묘한 타이밍에 무역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액정 패널 유리 생산에 사용되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인데요.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등을 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한국 수출 관리 문제와 상관없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더욱 그로 인한 보복이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모두가 해석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일본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일본은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라 우회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과 항상 추가 도발도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맺혀있는 갈등 해결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굳이 또 다른 갈등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마다할 우리가 아니라는 점도 계산에 넣고 다시 해보자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런 한일 갈등의 재점화가 시작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여 우리가 일본을 뻔뻔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은 미국을 좌절시키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트럼프가 G7에 한국을 새롭게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은 한국의 국제사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위치를 인정한 것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속적인 마찰 증가는 중국의 힘에 대항하고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을 좌절시키는 부분이라 논평했는데요. 아울러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고 양국과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 교환에 대한 이의로 인해 함께 협력할 수는 없는 관계이며 지소미아 갱신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을 통해 아베에 대한 찬양과 구애가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인 존 볼튼이라는 작자가 백악관 내각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한미일 관계에서 불균형적인 요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이미 한일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현재 미국은 자국의 대유행 사태와 중국 견제와 홍콩 문제 등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 한미일 삼각구도 속의 직접적인 관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이처럼 볼튼과 같이 일본에 편향되어 있는 작자를 한국과 일본으로 보내 중재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며 말릴 자신도 해결할 능력도 없다면 최소한 정확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 동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한국이 거대한 잠재력으로 인해 극찬받고 있는 소식인데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e스포츠를 주목하며 10억 달러의 규모를 가진 e스포츠 분야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한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게임 산업은 무려 64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2018년 무역 흑자 중 8.8%,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무려 67.2%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서울은 프로게이머들에게는 할리우드와 같은 곳이며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시키는 요소는 한국이 프로게임업계의 이상적인 곳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서구권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지만 한국에는 PC방이 널렸으며 이것이 1999년 이후 한국의 프로게이머들이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기반이 되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e스포츠 협회가 있으며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관객들이 관심을 갖는 수백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행사와 대회가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세계적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연봉은 약 460만 달러라면서 이를 미국의 최고 프로스포츠 리그인 NFL의 평균 연봉인 270만 달러와 비교하는 기사인데요. 한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계층에서는 이런 부분이 청소년 비행 행위로 여겨졌지만 이제 한국에서 e스포츠는 국가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인된 게임 아카데미들이 서울 전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고 문화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e스포츠와 관련하여 생산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모터 등 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마지막 기사로 선택한 이유는 게임 산업이 미래를 이끌 유망 산업이라는 것을 일부의 미래 비전학자들의 주장이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대유행 상황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즐겨왔던 여가 생활이 통째로 변하고 이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수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즐기는 많은 엔터테인먼트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 게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에서 K-팝으로 치자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고 있고 파생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더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기사의 보도처럼 e스포츠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가 가진 게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마저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여 최고의 미래 가치를 가진 분야 중 하나인 e스포츠 분야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 최강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BK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